오늘은 화성시 서부 지역에 있는 사강, 마산포, 고포리, 그리고 이름은 어섬이란 섬이지만 지금은 섬이 아니게 된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나는 어디를 좋아하는가를 끝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도달하는 게 저는 바다가 멀찍이 보이는 또는 강이 멀찍이 보이는 서서히 땅이 올라오는 평지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 제 취향이 그렇다는 걸 알려준 지역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화성시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화성 사강 마산포 어섬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화성이라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거는 동탄일 겁니다. 근데 그 동탄이라는 데는 화성시의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화성시 서쪽 끝입니다. 화성이 참 동서로 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경부선이 지나는 동쪽 화성만 약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병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화성 서쪽은 다른 서해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펄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도에도 개펄이 흐르는 강이랄까 바닷길이랄까 하나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가 됐습니다. 이 바다가 호수가 된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화방조제 때문인 거죠. 이쪽에 시화방조제라고 하는 제방을 쌓으면서 이쪽 지역의 바다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작은 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 섬들이었어요. 섬이 점점 육지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어섬이란 곳인데요. 어섬이란 곳도 그런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섬이었죠. 근데 보시면 지금은 어섬 레저 휴양지라고 최근에는 펜션도 많이 짓고 있고, 또 아마 일부 경비행기 모는 분들한테는 꽤 유명해요. 여기서 경비행기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사가 보면 숲을 속에 경비행기가 여러 주박되어 있거나 또는 버려져 있거나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광활한 아무 용도가 없어 보이는 땅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선이 그어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거는 개발 예정선인 거죠.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송산 그린시티라는 곳입니다. 이 거대한 개펄 지역을 시화호가 막아준 덕분에 육지로 바뀌는 중이라 이쪽을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한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송산 그린시티가 전체가 완공된다면 수도권 주택난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겁니다. 시화호라는 거는 1987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7년 뒤인 1994년에 끝막이 공사, 그 육지물이 통하는 걸 막는 거를 끝막이 공사라고 하죠. 물막이 공사라고도 하는. 끝난 뒤부터 환경 문제가 제기돼서 1994년으로부터 6년 뒤인 2000년에 시화호 담수화 포기 발표가 나옵니다. 담수화 포기 발표가 뭐냐면 바닷물을 막고 이제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쪽에 옛날에 바다였던 땅에 소금기를 빼고 농경지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담수화 계획인데, 이게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죠. 그 주변의 공업지대, 안산이라든지 공업지대에서 오는 공해물질이 심각한데 이쪽에 소금기와 공해물질을 빼줄 강물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담수화를 포기하고 바닷물이 오고 가는 방식으로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송산 공룡알 화석지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공룡알들이 한 무더기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쪽에 바다였을 때는 몰랐는데 시화호를 만들고 물이 빠지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절대 개발 불가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지였던 송산 그린시티가 쪼개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여긴 나중에 자녀분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넓은 평지에 중간중간 공룡알들이 둥글둥글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주변으로 바닷물이 민물로 바뀔 때 나타나는 풀들이 있거든요. 그 풀들이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마 반나절 정도 드라이브 하시기에 좋은 곳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에서 오늘의 목적지인 사강, 마산포, 고포로 가신다면 이 송산 그린시티와 공룡알 화석지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안산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와서 이쪽을 지나서 이 자동차 안전연구원 지역을 지납니다. 153번 국도를 따라오시다 보면
송산 버스터미널이라는 곳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 쪽에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주변에서 경기도 버스를 타시면 이쪽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화성의 농어촌 버스를 타고 더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송산이라는 곳은 1919년에 3.1운동의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왕광현 선생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왕광현 선생은 1872년에 이곳에서 태어났고 1951년 6.25 중에 돌아가신 분인데 1919년 3월 26일, 그러니까 3.1운동이 서울 지역에서 시작된 뒤로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곳으로 정보가 전달된 거죠. 당시 이곳은 수원이었습니다만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면사무소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식민치하에서. 그리고 100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그 지역의 일본인 관리였던 노구찌라는 사람을 도로로 쫓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상당히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죽였기 때문에 처벌이 좀 엄해서 12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근데 그런 분을 비롯해서 여러 분의 독립운동가의 유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송산 지역은 독립운동의 고장으로 본인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왕광현 선생의 생가를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집이 생겼습니다. 뒤에 나무도 하나 잘 남아있고 앞에 보시면 독립운동가 왕광현 집터라고 국가유공자의 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후손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살고 계신 거 봐서는 이게 없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 앞길이 100년 전에 옛날 송산 읍내길인 거죠. 송산 지역은 다른 이름으로는 사강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대 안산 시흥에 있었던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 거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도 이곳에서 일어난 거죠. 그 여기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더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가게 될 마산포, 고포, 어섬도 이 송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안산으로부터 외길 따라 내려와서 다시 외길로 들어가는 것이라 휴일에는 길이 막힙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뒤에 이쪽을 답사하거나 임장하시겠다는 분은 가급적이면 평일에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길이라서 한없이 길가에서 갇히시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로 답사를 합니다만 사당역에서 송산까지 와서 여기서 터미널에서 갈아타고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마산포라는 데가 나옵니다. 마산포니까 포구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논한복판에 있는 농촌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시와호 방조제를 만들면서 무치된 지역이죠. 더 들어가면 고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시점까지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어섬은 고포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마산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은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청나라군에 체포돼서 중국으로 끌려갈 때 마지막 묵었던 곳, 그게 이 마산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경상도 마산을 떠올리시는데 이 마산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가 다음날 배를 타고 서쪽 바다로 건너가서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하고 그때 흥선대원군이 묵었다고 주장되는 집도 남아 있습니다. 이 송산부터 외길을 따라서 마산을 지나서 고포리까지 가시다 보면 지대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저 멀리 바다였던 지금은 논으로 바뀐 지역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그중에 어느 빵집을 겸한 펜션에 갔었는데 빵이 맛있는 거 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다가 주택 하나 지으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마산포 지역이 예전에 어촌이었을 때 있었던 횟집타운입니다. 저희 지인이 이 지역이 횟집타운으로 유명할 때 답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횟집이어서 서울에서도 먹으러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포구가 없어져 버리고 다 무채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횟집타운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이렇게 서서히 10여 년에 걸쳐서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간척을 통해서 바다에서 무채로 바뀌고 있는 한국의 서해안 지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인 어섬입니다. 지금 보이는 길 너머에 있는 산악 지역이 어섬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길 너머가 마산포 고포고, 저는 지금 예전에 바다 속의 섬이었던 어섬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여러 의미에서 상징적인데요. 우선은 1910년대에 바다였던 것을 김종연이라는 부자가 이 섬 주민들을 위해 다리를 도와준 걸로 유명합니다. 이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 잘 나타납니다. 사강부터 해서 길을 따라서 마산포, 고폴이 마산포로 써 있고, 이때는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섬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는데, 이게 썰물 때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1910년대에 김종연이라는 분이 이렇게 썰물 때 드러나는 지역을 다리로 만들어줘가지고 이 섬 사람들이 쉽게 사강장까지 장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 이 어섬 주민들이 새마을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1971년부터 74년까지 지금 보시는 이 길을 놓습니다. 이때는 양쪽은 다 바다였죠. 이 다리 이름을 개미다리라고 부르는데, 썰물 때 섬 주민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붙어서 이 뻘을 다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개미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마을운동 모범 사례집에 보면 개미다리를 만들어 섬을 무추로 바꾼 기적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만큼 두 번에 걸쳐서 이 섬 주민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참 서글프다고 할까,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전체가 무치돼 버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서해안 서부 지역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이 어섬길이라 부르는 개미다리를 포함해서 어섬, 마산포, 고포, 사강까지 이어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전국에서. 이 좋아하는 길을 여러분도 한번 차로든 버스로든 가시면서 한번 관광도 해보시고, 그 주변에 길에 있는 빵집이나 펜션도 들르셔서 혹시 내가 이곳에 집을 지은다면 어디가 좋을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